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구독자 20명 이벤트가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성황리인지 아닌지는 저만 알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바는 구독자 40명 이벤트를 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보는 우리 샤이한 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 앞으로 40명 구독자 이벤트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살포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힘차게 얘기해볼 소설은요, 서장원 소설가님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라는 소설집입니다. 저는 일단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냥 인상, 그것 먼저 말씀드리면은 되게 단단한 소설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게 물론 소설집에도 여러 가지 작가님들마다 소설집의 성향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설집은 되게 여러 가지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핵심을 딱 지키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막 어딘가로 발산되기보다는 하나로 뭔가 수렴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배우는 좀 맞는 배역에 따라서 그 배우인 줄 모르고 막 계속 모습이 변하는 배우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배우는 똑같이 연기를 잘하더라도 어떤 배역을 하든 간에 그 배역을 자기한테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 배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역이라는 것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서장원 소설가님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이 소설은 좀 후자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나 어떤 정체성,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목소리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좀 작가님 자체, 이 서장원 소설가님의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 심지가 되게 굳게 딱 있다? 중심을 딱 두고 있다? 라는 어떤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저희 좀 앞으로 발전하는 소설 하다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구성,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제, 세 번째로 문체. 구성, 주제, 문체, 이 세 가지를 한번 토대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이 소설집 안에 있는 구성들이 저는 같은 것을 공유한다고 느꼈어요. 첫 문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누구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은 지난달의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의 첫 시작이,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그 일상에서 조금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이 소설집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란 것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소설들 되게 많지 않냐.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그 일상이 흔들리는 어떤 구성은 흔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되게 보편적인 구성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구성들의 특징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벤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엄청 자극적이거나 그 이벤트가 주인공의 일상을 뒤흔드는 것으로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 발생한 이벤트가 뭘까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구성인 건데, 그런데 이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사실 그 이벤트가 딱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자극적이거나 엄청 주인공의 일상을 뒤흔든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새로운 이벤트긴 하지만 강렬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잔잔한? 그러면은 이 소설 자체가 좀 잔잔한 건가요? 하고 말하기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말했던 이 구성의 독특한 점은 문제적인 측면, 이 이벤트가 아니라 원래 인물들이 살던 일상에 있다는 게 저는 밝혀지는 것 같아요. 심각한 부분들이 새로 등장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인물들이 살던 일상 속에 뭔가 내재되어 있었어. 그리고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 둘씩 튀어나오면서
뭔가 그게 소설의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이루는 느낌?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뭔가가 발생한 뒤에야,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던 뒤에야, 혹은 같이 친구와 여행을 간 뒤에야, 어쨌든 뭔가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보내던 뭔가 일상 속의 도살인, 그런 뭐 모순이라는 모순, 우리가 외면했던 문제점이란 문제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점에서 분명히 겉모습은 잔잔한데, 그러니까 겉모습은 잔잔한데 읽어보면은 좀 되게 뜨거운, 오히려 이 밑에 되게 뜨거운 게 흐르고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 맞춰서 결국 결말에 있어서도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이벤트 자체가 인물들의 삶을 막 바꿔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도 없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벤트와 일상 사이에 그 갈림길에,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갈림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라는, 전 이런 구성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주제적인 측면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한 문장을 빌리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여기 있는 모든 소설들, 단편 소설들의 주제를 압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뭔가를 바래요. 당연하죠. 소설 속 인물들은 뭔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대단한 것인가? 그것이 엄청난 것인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평범하게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으면은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건 되게 평범하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삶의 양식을 열망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평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히 요즘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꿈인가를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요일에는 같이 영화를 보고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되게 소박한 꿈 같잖아요. 단편 몇 개에 나오는 모티브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네 삶? 예를 들면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모두에게 가족이라고 인정받고 너무 평범하고 그냥 보편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막상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격정적으로 막 강조해서 말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문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배역을 연기해도 자기로 끌어들여와서 연기하는 배우 같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모든 작품들이 담담하고 조곤조곤하고 문장 자체가 곧다고 해야 될까요? 잘 다듬어져 있다. 가지런해요. 가지런하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판단인데, 그냥 문장의 길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갑자기 길어지거나 갑자기 짧아지거나 갑자기 리듬이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거 없이 리듬도 차분하게 일정하게 이어져 가요. 그리고 쉼표도 쓰긴 하는데, 저는 항상 쉼표의 활용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쉼표도 쓰긴 쓰지만 그 쉼표가 너무 숨이 차서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파토스로 뭔가를 탁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혹 자기가 숨이 찰까,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숨이 찰까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말할 때 짚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소설가로서의 이 서장훈 작가님은 화자에게서 뭔가 이런 흥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향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성적인 측면,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과
어울러서 되게 묘한 분위기, 묘한 정서를 자아내는 저는 소설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가슴 아파 이렇게 울부짖는 것보다는 그냥 조곤조곤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덤덤하게 말할 때에 가슴이 더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소설집에 있는 소설들에서 그런 정서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절실하게 느끼는, 그렇다고 해서 울고 절망하기는 좀 애매한 오늘날의 분들이라면은 서장원 작가님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